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기정통부 연구제도 혁신과의 모윤우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혁신법 설명의 두 번째 섹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안내 드리는 건 주로 예전과 다르게 좀 제도 개선 사항 위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연구비 사용 기준과 관련된 좀 혁신법 상의 그런 법령 체계나 이런 개요들을 간단히 설명드린 뒤에 이제 그 다음으로 현재 지금 행정예고 중에 있는 연구비 사용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9가지 정도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적용된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기준이나 그리고 학생인권 및 통합관리기관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좀 안내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관련 개요입니다. 그래서 현재 혁신법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연구개발비 구성, 지급,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정산 등을 왼쪽과 같은 법령 체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법 제13조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등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에서 제19조부터 26조까지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20조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를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서 총 직접비 10개 비목 그리고 간접비 3개 비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규칙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는 고시를 통해서 각 사용 용도별로 이제 기관 유형별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대학 그리고 영리기관들의 좀 유형별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 용도별로 사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법 시행규칙에서는 자주 실무에서 사용을 하시는 연구개발 계획서나 사용실적 보고서 등 서식이 들어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행정예고 중에 있는 제도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 규정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존 규정상에는 참여연구자나 연구지원 인력의 경우에 당연히 육아휴직에 들어가시게 되면 과제에 참여하거나 연구 지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4대 보험료 기간부담금이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연구개발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부담을 하였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이제 일부 과제 수행을 좀 전제로 근로계약을 하시는 그런 비전임 교원분들이나 또 이제 영리기관과 같은 경우에 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그런 참여연구자나 연구지원 인력 분들은 이제 기존에는 사실상 이제 연구비를 통해서 임금을 받으셨고 연구개발 기관에서는 좀 재원 부담이 없었었는데 그런 분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새롭게 좀 연구개발 기관의 좀 재원 부담이 생겨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런 연구자 분들이 사실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데 속된 말로 이제 기관이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용 불안 문제를 좀 해소하고자 이제 간접비 사용 용도에 해당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 내용을 신설해서 육아휴직자인 경우에 해당 비용들을 인력지원비로 계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참여연구자거나 지원 인력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비용들을 간접비를 통해서 계상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좀 조건이 더 붙어서 이제 인건비를 실제로 특정 과제에서 현금으로 계상을 하신 참여연구자와 그리고 연구지원 인력에 한해서 그 현금으로 계상한 그 해당 과제의 간접비로 계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육아휴직 직전에 좀 참여 중이지 않은 과제나 또는 현금 인건비 계상을 하지 않았던 과제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등의 계상이 불가능한데 이건 어쨌든 영리기관과 같은 경우에 간접비를
좀 이제 과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현물 계상 이 계상을 이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현물 계상이 불가능했는데, 이제 현물이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연구개발 기관이 좀 자체 재원으로 이제 구입 또는 임차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실 때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칭 비율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뭐 인건비나 연구시설 장비비 등을 현물로 부담해서 해당 부담분을 좀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일부 중소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에서 사실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 자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소프트웨어의 현물 계상도 허용해 달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뭐 혁신법 시행령상 소프트웨어의 현물 계상도 인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 내용을 더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과제가 시작되기 전이나 또는 시작 후에 연구개발 기관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여야 현물이 계상이 가능하시고요. 구입가 20% 내로 계상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구입 완료일이 과제의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라고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5년간 뭐 20%씩 해서 100%를 계상하실 수 있도록 규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내용 연수 만료일과 관련해서 이제 자체 규정에 따른 그 만료일이 현물 계상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계상이 가능하신데, 뭐 예를 들어서 올해 2025년 뭐 6월 30일자로 내용 연수가 만료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25년도에는 과제 계상하실 수 없고, 다만 24년도까지는 현물로 계상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뭐 여러 개 과제에 현물로 계상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금액의 합이 구입가를 초과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뭐 20%씩 뭐 10개 과제에 계상해서 2배를 계상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자주 나올 법한 질문들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제 수행에 활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현물 계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뭐 직접비의 정의상 좀 산출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취득 원가 산정이 어려운 그런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는 계상이 불가능하시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활용비에서 이제 적합하지 않은 그런 MS 오피스나 한글과 같은 범용 소프트웨어는 현물 계상 대상에서 좀 제외된다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 사례를 예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기관에서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1번 소프트웨어를 2020년 5월 1일자로 구입을 완료하셨고, 구입비는 100만 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내용 연수는 5년으로 설정이 돼서 2025년 5월 1일자로 사용 기한이 만료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기관에서 A, B 과제를 각각 참여하시는 경우에 이제 A 과제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상이 가능하지만, B 과제에서 이제 2025년도는 소프트웨어 내용 연수가 만료되는 날짜가 있는 연도이기 때문에 25년도는 B 과제에서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실 수 없고, 하지만 23년, 24년도는 당연히 20%까지 계상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임차와 관련해서도 2번 소프트웨어를 24년, 25년 2년 동안 임차를 하신 경우라면 A 과제에는 당연히 임차료 계상이 가능하시고, B 과제는 23년도에는 임차를 안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이제 24, 25년도 2년간은 문제없이 계상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시험 분석 결과서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좀 고시에 시험 분석 결과서의 발행 비용을 과제 종료 후에 좀 계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좀 불명확해서, 실제로 해당 비용들이 최종 보고서 작성이나 최종 평가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좀 정산시에 불인정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을 해서 사용 기준 22조 제4항에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 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비용에 해당 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당 조항을 근거로 연구개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을 하셨던 일부 논문 게재료나 공공요금과 더불어서 해당 시험 분석 결과서 발행 비용도 계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연히 과제의 보고서 발간 및 평가와 좀 무관한 그런 발행 비용들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마지막에 정산을 하실 때 이게 과제와 관련 있다라는 점을 좀 잘 입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인건비 계상률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하실 때 4대 보험 및 퇴출금을 고려를 하지 않고 어쨌든 연월 급여를 기준으로 분모 분자를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과제에 이제 계상을 할 때 이용을 하시는 그런 인건비 총액이라는 개념에는 4대 보험금과 퇴출금을 이제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인건비 계상률은 좀 이제 별도의 기준으로 급여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게 어쨌든 같은 인건비라는 그런 제도에 있어서도 기준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좀 연구 현장에도 일부 혼란이 있었고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을 해서 이제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인건비 계상률을 산출할 때도 분모 분자에 모두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금을 추가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인건비 계상률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혁신법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참여율 개념이 좀 사라지고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개념이 좀 새로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좀 저희가 사실 인건비 계상률이란 개념을 사용을 하는 것은 어떤 과제별로 제한을 두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인건비를 과제별로는 좀 자율적으로 계상을 하시되 연구개발 기관에서 그런 연구자가 이제 참여를 하시는 모든 과제들이 인건비를 합한 값이 해당 연구자의 그 총 인건비를 대비해서 100% 또는 출연료 같은 경우엔 130% 이하로 관리를 해달라라는 취지에서 해당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현장에서 말씀을 많이 해줘서 저희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게 사실 과제별로 인건비 계상률이 다 정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게 좀 저희 좀 취지와 다르게 조금 제한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과 좀 더불어서 좀 시스템적으로나 실제 정산을 할 때 그런 실무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좀 잘 파악을 해서 같이 개선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5번 연구시설 장비 구축 완료 기한 관련 규정 변경 사항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연구시설 장비 구축과 관련해서 과제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장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제 단계별로 도입 기한을 준수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설치 임차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했고, 중앙행정기관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중대한 사유 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제 종료 1개월 전 또는 종료일까지로 규정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을 사실 만들었던 이유는 연구시설 장비비를 사실 과제 수행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최소한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시설 장비가 구축이 완료가 되어야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설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쨌든 단계를 넘어갈 수 없다 보니 이게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기간을 좀 연장해주고 싶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단계까지 좀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개발 계획 과제 설계를 좀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제 시설 장비를 여러 단계 거쳐서 구축하도록 좀 설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 수행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친 그런 구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종 구축 단계의 이제 도입 기한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의 적용 예시를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제 기간이 총 3단계로 구성된 과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시설 장비가 최초에는 뭐 1단계까지 구축하는 걸로 뭐 연구개발 계획을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이제 인정을 득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를 시설 장비를 2단계까지 좀 구축할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하시고, 그런 경우라면 2단계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시설 장비를 구축 완료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규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뭐 당연히 1단계 계획에 따른 그런 도입에 대해서는 1단계 기준으로 도입 기한을 이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출연연의 기본 사업 관련된 일부 좀 사전 승인 요건의 완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혁신법상 이제 사전 승인 사항인 일부 그런 협약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출연연 기본 사업은 이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나 위탁 연구비를 직접비 40% 정도를 초과해서 계상하는 경우나 또는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그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출연연 기본 사업의 좀 자율적인 성격과 또 이제 사실 이사회가 항상 이제 개별 사업 과제의 좀 사전 승인을 위해서 상시 개최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해서 기본 사업 중에 해당 세 가지에 대한 사전 승인 요건을 출연기관장이 이제 인정을 하면 이제 협약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이제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내용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학생인권 및 통합관리제 관련 좀 개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과 관련해서 연구 책임자 계정의 잔액을 좀 과다 적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개발 기관 개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말 기준으로 연구 책임자 계정 잔액의 일부를 이제 기관 계정으로 이체 대체하여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 금액을 국고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의 일부라는 것은 뭐 세부 내용의 그 별표에 보시다시피 매년 뭐 12월 말 기준으로 연구 책임자 계정의 잔액에서 이제 뭐 1년간 해당 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 또는 기관 계정으로 이체 대체한 금액을 뺀 값의 20%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5년 기준으로 책임자 계정에 잔액이 5천만 원 남아 있고 학생인건비 지급액이 뭐 4천만 원을 1년간 지급한 경우에 이제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기관 계정으로 이체 대체 또는 이제 국고 반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지만 뭐 연구 현장에서 주시는 질문이 연구년 같은 경우에 교수님들께서 좀 학생인건비 지급이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주셔서, 그런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기관장이 결정해서 정상 지급된 최근 연도 지급분을 좀 기준으로 해당 잔액의 일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다음 8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관련해서 사용액의 일부 인정 기준 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연구개발비가 이제 입금되게 되면 90일 이내에 연구 책임자 계정으로만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도록 규정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게 반드시 연구 책임자 계정을 거쳐서 뭐 기관 계정으로 이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정에 기관 계정을 이제 명시를 해서 직수입 처리가 가능하도록 처리 방식을 좀 유연화하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구 책임자 계정으로 학생인건비가 이체되기만 하면 사용된 연구비로 정산시 인정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학생 연구자를 과제의 참여 연구자로 등록하지 않고도 이제 정산시에 인정이 되는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제의 참여 연구자로 등록해 달라라는 좀 취지에서 이제 등록 여부를 좀 확인을 해서 정산을 할 때 그게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 과제의 단계별이라는 의미가 어쨌든 매 연차마다 사실 학생 연구자가 등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제 혁신법상 단계별 정산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계 내에 학생 연구자가 좀 등록돼
있는 경우라면 적합하게 이체된 걸로 이제 정산시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건비 관련해서 이자의 처리 방식도 일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연구개발 기간 개정에 적립하는 게 좀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이었었는데 연구개발 기간 개정 좀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고시에 해당 기간 개정에 이자를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로 수입 처리한 이자를 이제 특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제 이관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계정별로 수입 처리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이관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제 관리 방식을 좀 유연화해서 바로 수입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인정하면 특정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계정에 바로 수입 처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9가지 말씀드린 좀 제도 개선 사항들은 현재 좀 행정예고 중에 있어서 아마 설 연휴 지난 후에 정식 적용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안내 사항을 좀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기준 관련된 안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정 경과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2023년 12월 28일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좀 개정이 되면서 크게 식비 관련해서 2가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출연연이 기본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에 대해서만 식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고, 2번째로는 사전 내부 결제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 내부 결제와 관련해서 좀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저희가 유예를 해드렸고, 실제로 작년 12월 1일자로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해당 규정이 정식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비 사전 내부 결제 관련한 좀 취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식비는 저희가 계상을 허용해 드리는 것은 외부 인원분들이 이제 같이 회의를 외부 기관 인원분들과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사실 회의가 좀 길어지면 중간에 이제 같이 회의 중에 뭐 식사를 하시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외부 인원분이 좀 멀리서 오셨으니까 회의가 끝난 뒤에 같이 뭐 좀 식사를 하시면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해서 좀 못 나눈 이야기도 마저 나누시고, 또 이렇게 연구자분들 간에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것도 우리 국가적으로 좀 연구개발 뭐 환경 조성을 하는데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식비 계상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식비가 좀 연구비로 지원이 되고 이제 국민 세금을 통해서 연구비가 마련이 되는 만큼 일정 부분 사실 좀 책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식비를 좀 즉흥적으로 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좀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요 내부 결제라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그 취지를 반영해서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식비를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 사항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설정하였는데, 요거 밑에 결제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 결제, 사전 내부 결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개발 기관에서 자체 규정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에 따라서 내부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문서에는 당연히 뭐 회의 목적이나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 등을 포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안내를 드리는 것은 내부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또는 연구비 시스템을 통한 인정 모두 인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게 뭐 시스템상의 반영이 어려워서 아예 별도의 뭐 구글 폼 같은 별도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내부 결제 절차를 좀 관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질문도 간혹 주시는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이게 어쨌든 내부 결제 문서가 정산시에 이제 구비가 되어야 되고, 그게 좀 뭐 위조나 이런 게 불가능하도록 좀 공문서 상으로 사실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별도의 뭐 구글 폼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좀 내부 시스템이나 연결을 해서 뭐 전자결제 시스템 등의 뭐 구글 폼 그런 기록들이 뭐 문서상으로나 아니면 로그상으로 확실히 남아서 증빙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뭐 가능할 것도 같지만, 가급적이면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연구비 시스템을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사전에 계획된 경우라면 최대한 인정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부 결제의 좀 정의를 저희가 어쨌든 사전에 기한이 완료되기만 하면 식비를 사용하신 사후에 결제가 완료되어도 이제 좀 사전 내부 결제 절차가 완성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비를 사용하시기 전에 사전에 참여 연구자분께서 기한을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식비를 실제로 결제를 하신 뒤에 뭐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연구 책임자 분께서 실제로 사후에 식비 사용 사후에 결제를 하셔도 해당 내부 결제 절차가 완료됐다라는 점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좀 연구 책임자의 발의 또는 결제와 관련해서 해당 절차는 연구비 사용 기준에 따라서 좀 필수 요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식비 내부 결제의 결제 경로에 연구 책임자를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체 규정에서 연구 책임자의 결제 권한을 이제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구 책임자께서 이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전부 다 그냥 행정 지원 인력에게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참여 연구자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겠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기 결제 문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세부적인 인정 요건은 소관 전문기관에서 협의를 하셔서 판단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인정 기준이 내부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연구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앞서 좀 식비 사전 내부 결제의 좀 공문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 기관에서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연구비 시스템을 이제 개정할 생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기 결제 문서를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좀 특정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좀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해당 내부 결제 기능을 도입하는데 뭐 한 두세 달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좀 한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수기 결제 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전 결제 시점과 관련해서 앞서 안내 드린 것처럼 최소한 사전 내부 결제의 발의가 식비를 실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를 결제를 하게 되는 시점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결제 내용이 좀 변경되는 경우라고 해도 어쨌든 회의록에 사후라도 변경 내용을 좀 반영을 해 주시거나 내부 결제 문서의 좀 수정을 통해서 해당 내용과 사유를 충분하게 증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비 관련해서도 좀 안내 드릴 사항이 있는데, 사실 이제 원칙은 사실 식비에 다가비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혁신법 매뉴얼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비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전 내부 결제를 받으시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 이제 뭐 진짜 갑자기 회의가 생기는 경우에 좀 뭐 사회 통념상으로 뭐 커피 정도는 같이 먹으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사실 문의들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음료에 좀 해당하는 항목은 식비에 해당함에도 사전 내부 결제에서 좀 제외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쿠키나 샌드위치가 커피랑 같이 포함되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주시는데, 사실 쿠키가 뭐 회의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식사 대용으로 이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음료가 아니면 사전 내부 결제를 원래 식비 사용하시듯이 절차를 거쳐달라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참고 사항은 해당 사항은 당연히 뭐 수행 중인 계속 과제들에도 적용이 되고, 이제 간혹 또 주시는 말씀이 사용 기준 뭐 25조 5항에 따라서 회의록을 선택 구비에도 인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좀 식비 사전 내부 결제와 관련해서는 뭐 전항에 좀 자세하게 명확하게 해당 문서가 필수로 구비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결제 경로에 연구 책임자를 중간에 포함해 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자체 규정을 좀 설정을 하실 때 연구 책임자의 발의 또는 결제 결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을 좀 반영을 하셔서 사전 내부 결제의 결제 경로에 연구 책임자가 이제 전결을 하셔도 되고 또는 협조 결제를 하셔도 되니 연구 책임자를 통해서 해당 사전 내부 결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권한의 위임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해당 기관에서 연구 책임자가 이제 부재한 경우, 뭐 휴가를 가셨거나 출장을 가신 경우에 대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제 뭐 참여연구원이든 아니면 연구 지원 인력이 그런 경우에 대결을 허용하셨다면 식비 사전 내부 결제 관련해서 그런 경우에는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한해서 뭐 연구 책임자가 계시던 안 계시던 모두 이제 결제 권한을 다른 분에게 위임하지는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연구 책임자가 1인 발의하시고 1인 결제해도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관련된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통합관리 수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좀 이런 수입 총액이나 지급 총액, 잔액, 계정수 등을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계정수 관련해서는 좀 퇴직자들의 그런 비사용 연구 책임자 계정은 좀 잘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24년도 점검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실 텐데, 어쨌든 24년도 잔액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합관리 전용 계좌의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학생 인건비 정보 관리 관련해서 26년부터 이제 전송 항목이 좀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에 과기정통부 공문 등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체 점검 관련해서 25년부터 이제 서식 내용의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검 일자와 기관장 직인을 포함해서 해당 서류를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올해 진행되는 좀 신규 전환 지정 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3차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 1차는 4월, 2차는 6월, 그리고 3차는 9월 달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 그 후에 대면 점검 그리고 보완 조치, 지정 시행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 차수별로 공문을 반드시 참조해 달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는 총 4가지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구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관련해서 올해는 어쨌든 3차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보완 조치는 1회만 제출 기회를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2, 4월 중에 점검 자료집이나 그리고 매뉴얼도 수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되는 것들을 점검을 받으실 때 잘 참조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중에 통합관리제 관련해서도 오늘처럼 이런 설명회가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해당 설명회에도 관련자분들께서는 많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혁신법 매뉴얼을 발간을 해서 저희가 좀 고시나 이런 데 미처 담지 못한 좀 세부 사용 기준 등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시스템 상의 R&D 신문고를 통해서 연구비나 또 혁신법 관련 조문 해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소통 창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정과 관련해서 요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비 사용 기준 규정은 현재 지금 적용 중인 사항은 아니고 해당 제도 개선 사항들은 아마 뭐 이르면 이제 설 지나고 바로 적용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일단 오늘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